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립이라는 개념. 한 8개, 9개 쟁점 나오고요. 키워드, 그거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그림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개발계획 수립해서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역 지정되면요, 누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것인가?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바로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은 시행자는 구체적인 건설계획인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것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으로 개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주고 땅을 뺏은 다음에 땅을 분양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수용 방식, 이에 대해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땅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 등에 관한 이 주제는 부동산 학계론, 개발론 파트에서 하나의 논의 쟁점을 삼게 되죠.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환지 방식, 이것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수용 방식으로 봤을 때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소위 이제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다 끝나면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세법할 때도 논의하지만은 모든 권리관계 환지 방식에서 이전 시기 바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은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 얘기는 사실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이랑 다시 비교를 해봐야 돼. 국토기획법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이랑 지구 단위계획, 요 5개가 중심이 됐던 것이고, 그 외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것이 도시군계획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하고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한 내용이 되는데, 양이 많아서 아예 법을 따로 만들어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규율을 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정비법이라는 정비사업을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 들어가서 관리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렇게 갔었죠. 물론 우리가 출제 이슈 삼았던 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고, 그 외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이런 것도 있었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주제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출제 포인트 도시 자연공원구역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자, 도시개발사업도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구조로 가서 일단 키워드 요청과 그 다음에 제한 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요청 제안에 이어서 지금 뭐가 있냐면 천재지변까지 3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 자, 앞에 장관 요청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 건축법 공부하실 때 국토부 장관이 건축가가 제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국토관리 장관 요청 이래 갔었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야,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고, 이걸 이제 법에서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이게 두 글자로 장관이란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키워드 뭐라고요? 제한이라고 해서, 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공공기관이 각종 공사 등을 얘기합니다. 토지, 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등등등 각종 공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공공기관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로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식으로 예시 지문, 토지주택공사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정부 출연기관 2개, 철도시설공단하고요. 또 하나가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센터 이런 게 하나 있어. 근데 요건 안 나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각종 공사가 붙어 있게 되는데 시험용으로 봤을 때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4글자, 나머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지방공사는 시도지사, 지자체장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방공사라는 것은 시도지사와는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얘랑은 국토부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천재지변 등 있게 되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키워드 요청 제한, 천재지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한 10년 정도 텀으로 넓혀서 보게 되면 이게 한 3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최근 7년 사이에 2번 구성이 됐던 주제, 그냥 이 문제는 거저 주는 문제가 됩니다. 되게 쉬워요. 다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좀 이따 문제 보시겠지만은 지문 속에서 나머지 4개가 막 개소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찾아내는 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 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례, 요청 제한, 그리고 천재지변. 이때 뭐는 빠진다? 지방공사는 요청할 수 없다. 이 숫자 이런 것들 전혀 중요치 않아. 숫자 이런 거 현혹되면 되지 안 돼요. 말려버려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 2번째 출제 이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면적 제한 해서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 1만 이상, 상업적 1만 이상, 공업적 3만 이상,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 113 이렇게 일단 가셔야 돼. 주상공 113. 녹지는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지금 2번이나 출제가 되게 됩니다. 27회 때, 29회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해서 여기 보면 중간에 사족들이 겁나 많아요. 이런 거 보시면 안 돼.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지역 2만 하면 이때는 어떻다?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왜? 주거지역은 얼마니까? 1만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사족에 전혀 효력이 없어야 돼. 그죠? 여기는 숫자만 가지고 출제 이슈. 그래서 이때 1만이라는 게 100m, 100m면 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지 나름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 군포 신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작게 이루어지는 이런 각종의 사업도 뭐가 될 수 있다? 도시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다. 2번째 포인트,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 살부터 이렇게 바로 분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결합할 수 있다. 숫자가 다시 나온다면 분할할 때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왜? 앞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최소 얼마?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2개로 쪼갠다라고 할지라도 최소 얼마? 1만 이상의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슈.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라는 주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연은 너무너무 복잡한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키워드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환원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도시개발법 말고 국토계획법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얘기하면서 나왔던 주제가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주제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별로 영향가 없는 게 관리지역의 농업지역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그때 살부터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는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등 얘기하다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버렸다. 택지개발 사업이. 그러면 이때는 원래 도시개발구역이 중간에 나가래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과거로 환원돼야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라고 해서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요,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특별히, 자, 이 과정이니까 몰라도 되는데,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나가리가 되면 용도적은 과거로 환원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다 예상대로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 이런 과정에 따라 사업이 다 끝났으면 굳이 과거에 용도적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절대 과정을 쫓아가시면 안 돼. 요즘 문제 정말 스케일 크게 내요. 제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해서 대략 한 8개, 9개 쟁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1년에 지문 막 5개를 섞어서 구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과정을 내지 않아요. 마지막 결론만 환원되지 아니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볼까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케이스, 요청, 제안, 천재지변에서 요청은 장관, 제안은 각종 공사, 그러나 뭐는 빠진다? 지방공사는 빠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분할할 때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간단합니다.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국토기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쟁점 가서 볼까요? 자,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거, 규제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금 정비법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법, 정비법 규제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 때, 자, 국토계획법 얘기부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죠.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연장이나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축이나 축소는 통지만 하면 된다. 근데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재복구, 두 번째 경작, 세 번째 도시 고운계획사업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허가, 허용, 통지를 비교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쟁점 삼을 게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땅 생기고, 그 다음에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리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25회 때하고 30회 때인가 정비법 2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땅 생기는 거 두 가지죠. 공유 수면의 미리 받아 메꿨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신규 등록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겠느냐? 없겠지. 근데 시험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실 것.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면 한 필지를 2개로 쪼갠다. 그럼 또 땅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생기는 거,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생기는 거, 종목에 벌채와 식재 있고요. 관상용 종목에 임시 식재 등 있게 됩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식재, 벌채, 나무를 심은, 자, 나무 생기죠? 나중에 보상 노리고 이런 짓거리 합니다. 그래서 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실제 별 필요는 없는데, 벌채해도 뭐가 돼? 나무가 생기죠? 벌채하면 뭐가 돼요? 토지 정착물에서 동산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벌채, 식재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이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부법에서 두 번 나왔던 주제, 허가 허용할 때 허가만 주구장창 한쪽만 몰빵을 하는 거야. 이게 나머지 모르면 다 허용,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해서 허가 대상자,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건물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쟁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개발 계획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계획은요,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들어맞도록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문 한 번 나오고 별 영향가 없는 지문. 기준 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정 기억나세요? 이정 정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25회 때 지구단위계 수립기준, 자, 국토부 장관 정한다. 이걸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다 앞에는 뭐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셨고, 요건 별 쟁점 안 되고, 자, 시행 방식 얘기를 가서 봐야 되는데, 먼저 수립 시기부터 가볼까요?
자, 우리가 기본 구조가 이런 식이죠. 자, 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어떻다 수립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게 원칙. 다시요, 그림을 보셔야 돼.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나서 어떻다 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원칙이니까. 예외.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케이스. 우리 법에서 6개를 예시를 하게 됩니다. 주로 뉘앙스가 시골 되겠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근차근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소문도 나고 투기가 발생하고 등등등 이런 이유를 막기 위해서 나무 모심기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한다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할 수 있다. 6개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뉘앙스만 가는 거야. 뉘앙스 읽어봐봤자 기억도 못해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시골의 의미가 이거야. 주 상공 면적 잡기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골이라고 부르죠. 시골 얘기하면 또 기억할 게 몇 개 있죠?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시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음의 면제라고 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이게 나중에 건축법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시골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은 어떻다? 그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시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읍지역도 아닌 깡촌 이런 데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시골의 성의가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 이걸 외우면 안 돼. 여기서는 거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바로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만 지금 8년 사이에 2번인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주상공 미연적 합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30 초과하면 어떻다? 3초 들어가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이제 가는 거지. 자, 우리가 명절 이런 때 또 얘기하면 부산 놈 생각나네. 그 친구가 부산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뭐 물어봤지? 너 이번 시골 내려가냐 해서 지랄 발광 거래. 그냥 지금도 그냥 화를 내고 난리야. 부산이 어떻게 시골이냐고 해서 부산이 어떻게 시골이냐 모르겠어요. 자, 다시 갑시다. 시골은 뭐라고요? 아까 주 상공 미연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걸 뭐라고 한다? 시골. 문제를 구성할 때 그런 식이야. 주거지기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40인 지역. 상업지기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50인 지역. 이러면 뭐가 된다? 시골이 아니다. 여기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3초 들어가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3초 들어가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말 만들어야 돼? 우리가 시골은 좀 이렇게 좀 여유로운 그런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도시보다는 이제 드라마도 기억도 못하고 시골이 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오늘부터 외워요. 그래서 시골은 어떻다? 상대적으로 좀 느릿느릿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도시는 상대적으로 겁나 정신없이 돌아간다. 그래서 정신없이 겁나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 3초. 그래서 3초밖에 안 걸리는 거야. 정신이 못 차려. 자, 그래서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이걸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모든 문제가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따구로 출제를 한다고. 즉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딴 식으로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3초 해서 예시할 때는 주거적이 100분의 40인적, 상업적이 100분의 50인적. 그럼 나머지 요건을 따져 물을 것도 없이 얘들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3초는 시골이 아니다. 30% 초과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지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미련한 인간들이 이걸 처음 외우고 있어. 돌아서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면서. 자, 그래서 3초 아니면 다 시골입니다. 다 시골입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의 질문 나온다고. 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명제를 만든다고요. 다시 구역 지정, 계획관리지역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3초가 아니죠? 그럼 뭔 얘기 하는지 놓쳐버렸어. 다시.
우리 법에는 시골의 종류가 겁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든 다 뭐가 된다? 시골. 어차피 이 안에서 문제 구성하니까. 뭐가 나오든 다 시골. 그래서 다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어떻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중에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럼 나온다. 구역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 있다. 포인트 후에 수립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겠다. 자칫 이 구조를 갈 때 후에 수립할 수 있다. 후에 수립할 수 있다. 명제를 이렇게 가십시다. 후에 수립할 수 있다. 다 후에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앞에 뭐만 없으면 돼. 3초만 없으면 어떻다. 이것만 없으면 이 명제는 모두 어떻다. 옳은 표현 이렇게 합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시골이 있으면 돼. 시골 아닌 게 뭐? 시골이 뭐야? 3초. 그러면 시골이 아닌 나머지는 다 어떻다?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나중에 문제 보시면 그런 거 나온다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럼 다 옳은 표현 된다고. 왜? 그 앞에 뭐가 없으니까? 3초가 없으니까. 30% 초과를 줄여서 뭐라고요? 3초.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물론 이건 이제 답을 뽑아낼 때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뭐가 돼? 3초. 6개인데요. 원래 법조문 순서상 얘가 제일 뒤에 숨어 있어요. 제일 뒤에 숨어 있는 항목이 이 항목이라고. 그래서 얘를 끊임없이 출제를 하는 거야. 그래도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걸 풀지를 못해. 왜? 읽다가 지쳐버리는 거야. 6개를 외우고 가다가 6번째 항목이 제일 약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그 6번째 항목을 끊임없이 계속 답으로 구성을 해. 그래도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그저 이 6개를 뒤지게 한번 외워보겠다고 용을 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오늘 자 하나 키워드. 자,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3초. 3초는 어떻다?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는 명제는 뭐라고요?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3초는 어떻다?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 그럼 문제 구성할 때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바로 답을 치고 들어가야 돼. 3초. 그래서 주거지기 100분의 40이다. 상업지기 100분의 50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과거에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초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절대 내용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다이렉트로 답으로 이거 다 해봐봤자 1년에 한 문제 꼴밖에 안 된다고. 한 장 한다고 미쳐버린다고. 많이 내지도 않아. 그래서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3초 들어가면 어떻다? 시골은 3초는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주제.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개발계획 시행 방식. 작년에 구성이 됐던 거고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내용 몰라도 풀 수 있는 거 감을 잡습니다.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 방식이고요. 대지 그 다음에 지가 들어가면 어떻다? 대지로서 효용증 대지 나오고 지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환지 방식 이렇게 갑시다. 대지 나오면 어떻다고요? 바로 환지. 대지로서의 효용증지를 대자 있었죠? 외울 때 대지로서의 효용증지에서 대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콤마.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들어가면 뭐가 되고 수용은 계획적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그 다음에 대지로서의 대자고 그 다음에 지가 높아의 지자를 따서 대지 환지 하면 어떻다? 같은 말이다. 대지 환지 계획 수용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중요해. 좀 이따 문제 보면 허를 찌르고 분할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는 것을 이슈로 삼게 됩니다. 개념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혼용 방식이라는 건요.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혼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혼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를 싹둑 잘라가지고 섞어서 하는 방식. 비분할 혼용 방식이라는 개념은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지 않고도 혼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뒤에 문제 보시면은 내용과 무관하게 야매로 맞출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정의 다 외워봤자 거의 쓸모없고요. 우리 앞에서 수용 방식은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된다?
된다.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은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자, 수용 방식. 지금 좀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답이라도 하나 외웁시다. 답이라도 하나 외웁시다. 그래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어디서 한번 공부하셨냐면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와 있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중간에 숨어 있는데요. 세목이 고시되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둘 다요. 틀리게 내기가 되게 까다로워. 해서 외울 때 일단은 큰 틀에서 이게 18회 때 나왔었고요. 국토계획법에서. 그 다음에 얘가 최근에 한번 27회 때인가 구성이 됐는데 외울 게 뭐라고요?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는 국토계획법 앞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의 두 번째 법이잖아요. 그래서 세목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묶어서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일단 답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제 개념을 약간 설명을 드릴 텐데 해봤자 크게 스스로한테 희망을 갖지 마실 거. 볼 때마다 더럽게 어려운 파트니까 가보겠습니다.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if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하기로 한다. 그러면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갑니다. 자, 공익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자, 땅을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낼름 땅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걸 협의양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민법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민법에서 저당권의 물상대 이런 거 있었죠. 자, 바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 화재 등이 발생해서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다. 공용징수, 그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 있어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부하시는 거냐면 저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바로 등기법에 가서 보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등기관은 상지 두 개를 제외하고 어떻다? 등기관이 모두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상지 들어가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당권 등은 당연히 수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민법으로 돌아가서 자, 저당권자, 자, 저당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가장 저당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될 텐데 저당 목적물이 멸실이 되어버리면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버리게 되면 이때 경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있게 되면 역시 저당권은 어떻다?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저당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에 대한 수용에 따른 바로 수용보상금 청구권,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겁나 많이 유식해졌어요. 공법 얘기하다 민법을 얘기하고 등기법을 얘기해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 아주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는 뭔 얘기, 이거 한 가지 얘기만 해도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하품 쩍쩍해 되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겁나 유식해지고, 근데 이게 유식해지는 게 지금 보니까 별로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까 화날 일이 더럽게 많아. 개새끼 소새끼들이 개수작을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백치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말든 사기를 치든 말든 아무 자유로운 영혼. 근데 이제 법을 알면은 주변에 다 무식해서 사기꾼, 나빠서 사기꾼, 별의별로 나를 제외하고는 다 나쁜 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다 치고 자, 수용 방식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땅 파십시오라고 했을 때 팔아버리면 협의 양도의 문제. 못 팔겠습니다. 배지에 있어서 배를 확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개발 계획에다가 몇 번째를 수용을 하겠다는 목록, 이걸 세부 목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개발 계획에다가 이 몇 번째를 수용할 것인지 하는 이 목록,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된다. 즉 고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좀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계획에 세무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바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말이죠. 세부 목록은 자,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 계획에 세부 목록이 고시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별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덤빌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누가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 시행자 가서 물어봐야 돼. 아저씨 땅 파세요 했을 때 그분이 땅을 못 팔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 와서 어떻게 한다? 개발 계획에다가 땅 안 팔겠다고 덤빈 아이들 이름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제 인생의 봄날이 그때 초등학교 같은데 떠드는 사람 내가 썼잖아 해서 나랑 떠드는 건 대화야. 근데 나랑 떠들지 않고 딴 지들끼리 떠든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반장이니까 떠드는 사람 이름을 다 써버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인생의 제일 봄날은 무한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시절 같아. 지금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씹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 반장하던 그 시절이 제일 봄날이었어.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화가 안 돼서 거의 거기 아니 진짜 무식했다니까 선생님들이 심지어 반장고 때리라고 시켜. 내가 그래 잘 때렸어 애들. 떠드는 애 때리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는 애 때리고 진짜 시골의 학교가 그게 좋아. 선생님들도 겁나 지금의 생각으로 말도 못하는 거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 권력이 너무 짧았어. 겨우 한 5년 해먹고 지금 대통령 하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 지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나 그때 계속 그 학교를 다녔어야 됐어. 그러면 이제 오야를 계속 해먹었을 텐데 다시. 근데 내가 그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시 가겠습니다. 자,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 개발 계획에 수용 방식일 때 입력하고요. 구역 지정한 후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고 결론적으로 세무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딱 한 번 이 과정은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는 거고 환지 방식 뒤에 이제 모순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환지 방식은요. 나중에 사업 시행자 누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 되게 됩니다. 조합이 되는 게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조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머, 거기다 색칠하시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하면 욕할지 모른다고 그 쇠를 못 참고 얼른 색칠을 내. 그래서 안 나온다고. 원칙이니까.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 그런데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가 되는 경우도 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항상 시험 문제는 예외 파트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내릴 수는 있어요. 굳이 내면 이렇게 괄호넣기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법령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근데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십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똑같기 때문에 쉽게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가서 문제 바로 가서 몇 개 볼까요?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1년에 약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영역 전체를 볼 텐데요. 뒤에 요청하는 경우 나와 있죠. 요청하는 경우 나와 있죠. 제안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잖아요. 요청, 제안, 천재지변 이렇게 갔었잖아요. 요청, 제안, 천재지변 이렇게 외우셨잖아. 요청은 누가? 장관이. 그죠? 제안은 누가? 각종 공사가. 그죠? 각종 공사. 이게 뭔 빠진다? 지방공사는 공사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청, 장관 나와 있죠? 숫자 이런 거 쓸데없는 게 현혹되면 안 돼? 요청 앞에 장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에 지방공사 틀렸죠? 제가 쥐가 장관인가? 맞짱을 뜨고 지랄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청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장관. 지방공사의장이 싸가지 없이 요청하면 걸리면 죽어요. 아, 레벨이 안 맞다고. 앞에서 우리 이제 건축법 공부하실 때 그런 공부하셨잖아요. 건축허가의 제한,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 장관 요청을 다 제한할 수 있다. 장관 요청을 하는 거지. 지방공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공사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공사의 장이 제한하는 경우 다 이때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천재지변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방공사가 제한도 할 수 없어요. 지방공사는 어떻다? 제한도 할 수 없다. 아까 각종 공사가 제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각종 공사의 범주에 지방공사는 빠진다고. 지방공사는 각 지자체별로 있는 거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애들은 국가 단위 기관이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바로 제한할 수 있다. 제발 부탁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 여기서 뭐가 돼요? 지정되겠죠? 그죠? 이 문제의 가장 기본이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 내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쟁점으로 삼아 내겠죠? 그죠? 원칙은 시도 있으니까.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요청 제한 천재 이렇게 갑니다. 천재 요청 제한 어느 쪽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천재 요청 제한. 자, 해서 요렇게 그러면 이게 훨씬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이게 지문들이 계속 바뀌거든. 조금씩 장관 이름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가시면은 요청 제한 천재 이렇게 가시게 되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세히 숫자니 뭐 이런 거 전혀 쟁점 안 되니까 쫓아가시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출제 포인트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슈가 뭐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하나 있었죠? 두 번째 포인트가 지정 규모라는 것이 이슈. 아까 주상동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아까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난 다 외워버렸는데. 아직 못 외우셨구나. 한 10년쯤 하면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문제는 10년 안 가고 증을 따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 야매로 지금 바로 증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시킨 대로 하여튼 키워드를 잡고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지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정 규모.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키워드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도시장은 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이미 틀렸어. 원칙은 대도시장도 어떻다?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안 중요해. 이 문제는 뭐야? 옳은 것을 고르셨죠? 해서 자, 앞쪽이 틀렸다고. 지금 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2번 지문 끄트머리. 자, 도시개발사의 필요가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넓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모르지? 해서 몰라도 부끄러워하기 없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지식이 아주 일천해서 답만 겨우 하나 알아. 이렇게 가셔야 돼. 3번 질문이요. 천재지변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얘를 답을 뽑았네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자, 30회 때 문제 구성했죠. 30회 때 문제 구성했죠. 그 전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줬어. 26회 때 5번 질문에 뭐 나와 있어? 천재지변 나와 있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려면 지금 이제 제가 과목별로 계속 요걸 훈련시켜 드릴 텐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보다 보면 100%는 다 아닌데 지난번 문제에서 5번 지문 있잖아요. 지난번 문제에서 5번 지문 있잖아요. 얘를 꼭 그 다음에 출제할 때 답을 뽑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26회 때 5번 지문이 천재지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문제 구성을 할 때, 이건 2차 과목에 주로 한정합니다. 법조문 대로 출제하는 2차 과목에 한정한 얘기고, 그 다음에 30회 구성할 때는 뭘 가지고 또 구성을 해? 천재지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공부해 가실 때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뒤에 5번 지문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달라. 5번 지문 중에서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좀 체크를 해달라. 공부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호보다 답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답을 제외한 지문 중에서 5번 지문 물론 봐서 뭐 의견 들어야 안 되는 쓸데없는 것들 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회 30회 문제 보셨고 제가 보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최소 분할하면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가능하죠? 3초만 아니면 어떻다? 3초만 아니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있었죠? 시골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골이 뭐냐? 시골 아닌 게 뭐야? 바로 3초는 어떻다? 겁나 빠른 데잖아. 시골은 느리게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3초는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어려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답은 비교적 쉽게 구성했던 주제. 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전혀 새로운 문제가 그렇게 많이 구성이 안 돼요. 하늘 아래 딱 떨어지는 문제가 별로 없고, 이게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 할지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비장의 찍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 나와 있다. 지금 이제 29회 때 구성이 됐고, 중고지역 상업적 얼마? 1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 얼마? 1만. 끝 해서. 뒤쪽 몰라도 돼.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해서. 그러면 131 이렇게 가는 거죠? 131.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생산 녹지까지 쫓아가시면 안 돼. 우리가 학기론 할 때도 설명드리고, 이거 할 때도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3개, 4개를 물어볼 때, 다 몰라도, 100% 다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게 보통 세팅을 해준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적 얼마? 1만 이상. 상업적 공업적 얼마? 3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얼마? 1만 이상. 이런 식으로 갔다고 숫자만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게 29회 때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때 문제 되겠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옳은 것은 다시 키워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권자가 되는 케이스 출제 포인트. 두 번 답을 뽑는 게 이런 거라고. 두 번째가 지금 뭐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에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출제 포인트로 계속 구성을 하고 있죠. 그게 전제가 되셔야 돼. 1번 질문 결합해서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2번 질문요. 국가가 사업 시행자일 때 환지 방식 끄트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환지 방식일 때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번 질문 모르는 질문 나와 있어. 넘어가면 돼. 4번 질문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날 빠져 있습니다. 고칠 거 없어요. 24일 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이래 갈 테고, 이 문제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줄여서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3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 문제를 이제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1번은 이제 감 잡을 수 있고 2번도 감 잡을 수 있고 3번은 개소리고 4번 지문 깜빡 속을 거예요. 근데 안 봤던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대로 가이드 하는 대로 제발 양을 늘리시면 안 돼. 양을 늘리면 다 어서 본놈 같은 게 최악이야. 제가 전에 이제 강의했던 학원 중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팔수래. 전설의 팔수. 내가 입시에서 칠수 얘기까지는 들어봤지만 중개사관의 팔수 얘기는 내 눈으로 보기도 처음이네. 그분이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거의 강사의 내용 강의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 근데 8년 차. 그 주장은 본인 주장이야. 자기는 8년 차. 그하고는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11년 차라고 얘기를 해.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점수가 안 나와 떨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점수가 안 나와. 근데 막 생각하면 대가리 나쁜가? 아니야. 모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노력을 덜 했나? 봤나? 8년 동안 같이 살아봤나?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건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점수가 나오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 내용 하나를 외워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를 외웠다 할지언정 7년 동안 지문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답도 아니었다고.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답을 계속 노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24회 때 이 문제가 나오고 27회 때인가 26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환원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국토기획법에서 환원된다 해서 또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등 옳은 것은 자 30회 때 문제이고요.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잘 안 냈어. 16회 때가 한번 튀어나왔다가 거의 출제 안 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자 미리 제가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리긴 했지만은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가 루틴대로 공부했던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돼. 어떻게? 잘 해서 1번 분할 혼용 방식은 끄트머리 가야 돼.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라고 돼 있죠?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이것도 거의 풀겠다. 분할 혼용 방식은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중간을 보면 안 된다고. 일단 1번 옳은 표현. 자, 이게 왜 답을 뽑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 있죠? 환지 방식 있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야? 혼용 방식. 출제자는 수용이나 환지보다 어려운 게 뭐야? 혼용 방식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뒤에. 법조문 순서상 수용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환지를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혼용 방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옳은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번 봐봐. 없다. 나와 있죠? 3번도 없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나와 있죠? 허가를 받을 게 뭐야? 허가를 받을 게 뭐냐고요?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죠? 아니 이걸 내용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운 공식에 따라 대입을 해버려야 된다고. 이 4번 같은 건 다 개소리예요. 전혀 법이 없는 거야. 뭐 국토부 장관이 무슨 허가를 해주고 말고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5번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로 환지방식 시행할 때 규약을 정해야 된다. 자, 이건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규약이 되고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정관이 되고 지자체는 규약 이런 거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겁나 어려웠던 거. 그래서 답은 1번. 일단 이 문제는요. 2번, 3번 쳐내야 돼. 없다. 이 문제는 좋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대박의 문제야. 딱 하나만 법에 있는 말 쓰고 나머지는 다 안 되게. 출제원들 귀찮으니까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말을 없다 바꿔치기 한다고요. 이 문제 실력으로 돌파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분할 혼용 방식은 끄트머리 가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대충 맞겠죠? 문제 대충 낸다고요? 근데 이걸 꼼꼼히 보시게 되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화 하다가 뭔 소리를 잊어버려. 수용은 뭔지, 환지는 뭔지, 사용은 뭔지. 그러면 초점이 놓쳐버린다고. 그래서 주어수로 끊어가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그리고 2번, 3번 없다. 그 다음에 4번쯤은 허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허가 뜨게 되면 그 앞에 그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패턴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든 지문을 볼 때 뒤만 보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아. 2번 없다, 3번 없다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틀렸나 보다.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신다고. 지금 결국은 여기서 옳은 걸 고르실 때 지문 한 개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찍어서 제거를 하시는 거야.
물론 나중에 없다 중에 오른편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하도 반복을 하니까 그냥 외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잘 찍자.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아까 그 8년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기본 문제 푸는 테크닉이 뭔지 아세요? 뒤지게 다 봐요. 그러면서 지문 하나하나에서 막 좌절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말리는 거예요.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은 제가 연구한 거 이게. 야매로 가요. 주어서로 훈련을 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아는 지식 몇 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꼼꼼히 봐보면 저도 당황해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질문은 그런가? 이렇게 간다고. 변경할 수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틀린 건 스톱. 이제 가십시다.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두 번째가 지정 규모. 세 번째가 개발 행위 허가 있었죠? 해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이런 것들 있었고요. 자, 그런 전제에서 1번. 자, 끄트머리 봐. 대도시성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죠? 지정에서 키워드는 뭐가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기어 나와 이제 틀리든 맞든 답이 된다고. 국토부 장관 지정할 때 요청 제한, 천재지변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자꾸 뒤에 지문을 보셔야 돼. 2번 지문. 자, 3만 이상. 볼까요? 자연 녹지. 틀렸죠? 자연 녹지는 1만 이상이 돼야 되죠? 물론 1만 이상이라면 출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은 숫자를 무조건 틀리게 뽑아내는 식. 해서 이게 지금 아까 29회 때 구성이 됐었고 25회 때 답은 2번 끄트머리. 자,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 있다. 뒤에 후에 수립할 수 있다. 후에 수립할 수 있다. 어디? 시골에서는. 시골 아닌 게 뭐라고 써요? 3초. 3초 아니니까 후에 수립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까요? 지자체 어떻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는 데 맞는 거죠? 없다는 데 맞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없다 이렇게 자꾸 찾아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일정한 지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를 해내실 수가 있어요. 끄트머리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런 거 찍으면 진짜 손모가지 확 그냥 전혀 쟁점 안 되죠? 법적 가치가 없잖아요. 아까 문제 중에서 비슷한 지문에 어디 있었어? 요거 광역시장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원칙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또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있겠지? 그냥 전혀 쟁점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뇌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맑아야 돼. 어떻게? 답만 보면 그냥 경기를 하는 뇌가 생겨야 돼. 답이 아닌 것들에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부터 뒤에 가서 볼까요?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결합할 수 있었죠? 분할할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 각각 얼마? 1만 이상. 이런 것들은 다 안 돼. 어쨌든 아까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이 나왔으니까 혹시 예비 지문으로 이것도 분할할 때 최소 1만 이상. 끄트머리 감동적인 너는 감동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아, 외운 거 없잖아. 그냥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자고 그랬잖아요. 이걸 외워갖고 쇼부를 볼 수 있으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걸. 얘 한 번 나왔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나왔어. 계속 바뀌면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울 건데. 패턴. 그러니까 이거는 공법은 어떻게 보면 국어만 잘하면 돼. 한국말만 잘하면 돼. 한국말만 잘하면 쉽게 답을 뽑아내줘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 앞에 지자체. 이거 틀렸네요. 좀 쉽게 구성했던 주제. 그 다음에 자 개발계획, 기본계획이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별 쟁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주제. 자, 구역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뭐라고 써? 후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뭐라고 써요? 시골.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 3초. 3초가 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30% 초과.
가끔 그래요. 맹해자. 3초까지는 하는데, 근데 뭐지, 3초가. 근데 요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각종 대괄에 따라서 막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 아예 안 되는 거고, 3초 몇 번 하다 보면 대충 떠오를 때가 있다고. 언제? 그거 몰라. 그냥 가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그저 주상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00분의 40 나와 있죠? 루틴이 정해져 있다고요? 루틴이 아예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이제 환지방수 시행할 때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죽으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마음 가는 대로 찍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경미한 상의 변경은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고죠. 그러면 경미한 상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될 텐데, 답이 4번이었었나요? 해서, 뭐 그런 의미가 될 텐데, 4번 맞죠, 이게? 4번 아마 답이 제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숫자가 다 틀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건 풀 수가 없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